안녕 얘들아. 나는 우리 학교에서 괴담 동아리장을 맡고 있는 나유영이라고 해. 우리 동아리에는 회장들이 대대로 물려준 괴담 노트가 있거든. 여기에 써있는 기묘한 이야기들을 너희에게 아주 생생하게 들려줄게. 오늘 들려줄 이야기는 15년 전 동아리장이 남긴 방송실 괴담이야. 방송실 괴담, 주인 없는 목소리. 학교에 다들 방송부 있지. 우리 학교 방송부는 모든 동아리 중에 가장 인기가 많아. 생기부도 잘 써주고 가끔 방송 때문에 수업도 빠질 수 있거든. 그리고 특히 방송실이 좋다고 소문이 많이 났어. 방송부 친구들만 내부를 아는데 소파도 있고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렇다고 아무나 방송부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야. 아무래도 방송을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굉장히 좋아야 되거든. 근데 그 중에서도 목소리가 정말 좋기로 소문난 친구가 한 명 있었어. 따뜻한 봄바람이 부는 수요일 점심, 가람고등학교 방송부 아나운서 정유나입니다. 다들 맛있는 점심 식사 하셨나요? 여러분의 활기찬 오후를 응원하며 점심 방송 시작합니다. 목소리가 워낙 좋다 보니까 유나가 아침 방송을 맡은 날이면 그걸 듣겠다고 지각생에 줄기도 했었어. 어떻게 하냐고? 나는 학교의 으스스한 그런 분위기를 좋아해서 아무도 없을 때 항상 먼저 등교했거든. 그래서 다 지켜보고 있었지. 근데 그런 유나 뒤에 항상 따라오던 소문이 있었는데 방송에 나오는 목소리는 유나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거야. 왜냐하면 유나의 평소 목소리는 조금 허스키한 그런 스타일이었거든. 근데 방송 목소리는 약간 옥구슬 같은 느낌이라 좀 차이가 있었어. 근데 사실 아나운서나 성우들도 평소 목소리랑 본업을 할 때 목소리는 조금 차이가 있긴 하거든. 그래서 다들 크게 신경 쓰는 분위기는 아니었어.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아침 일찍 등교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학생이 복도 앞 게시판에 뭔가를 붙이고 있는 거야. 아직 3월이라 날씨가 꽤 쌀쌀한 편이었거든. 근데 그 학생은 왜인지 하복을 입고 있었어. 기묘한 복장에 나도 모르게 몰래 숨어서 지켜보다가 그 학생이 사라진 후에 게시판 앞으로 갔어. 거기엔 분홍색 편지가 하나 붙어 있었는데 제목부터 너무 당황스러웠어. 내 목소리 돌려줘, 정유나. 제대로 보려고 가까이 다가가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편지를 채갔어. 놀라서 뒤를 돌아보는데 유나가 싸늘한 표정으로 편지를 찍고 있었어. 그러고는 무표정하게 교실로 돌아갔어. 나는 유나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고 유나에 대해서 조사해보기로 결심했어. 유나는 그저 평범한 학생이었어. 열심히 수업을 듣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선생님들도 다들 예뻐하는 분위기였지. 그런데 특이한 점이라면 동아리 활동을 정말 열심히 한다는 것. 시간이 날 때마다 동아리실로 가더라고. 다른 친구들이 다 하교를 해도 유나는 항상 동아리실로 향했어. 다른 방송부 친구들한테도 물어보니 항상 제일 먼저 와서 제일 늦게 간다고 하더라고. 목이 약한 편이라 미리미리 녹음을 해둔다고 했어. 그래서 하루는 유나가 하교할 때까지 기다려보기로 했어.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 안전하게 귀가하시길 바랍니다. 유나를 기다리다가 나도 모르게 동아리실에서 잠들었는데 거의 밤 12시쯤이 됐나? 동아리실에 커튼이 쳐져 있어서 수희 아저씨가 날 못 봤나 봐. 문까지 다 잠겨 있더라고. 당황한 나는 일단 동아리실로 돌아가려는데 갑자기 안녕하세요. 가람고등학교 방송부 아나운서 정유나입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월요일입니다. 오늘 점심도 맛있게 드셨나요? 화창한 월요일입니다.
오늘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바람이 무척 쌀쌀한 월요일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활기찬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입니다. 갑자기 스피커에서 똑같은 월요일 얘기가 반복해서 나오는 거야. 뭔가 소름 끼쳐서 귀를 막았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바뀐 것 같았어. 허스키하고 낮은 유나의 원래 목소리 같았어. 화창한 월요일입니다. 목소리가 멈칫하더니 방송이 뚝 하고 끊겼어. 나는 방송실 쪽으로 빠르게 달려갔어. 근데 항상 꽉 닫혀있던 방송실 문이 살짝 열려있는 거야. 문틈으로 조심스럽게 방송실 안을 들여다봤는데 유나가 멍한 표정으로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어. 몇 주치를 미리 녹음하는 것처럼 똑같은 요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 입에 뭔가를 물고 있는 거야. 어두워서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실타래 같은 거였는데 자세히 보려다가 문을 건드리고 말았고 유나는 휙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봤어. 초점 없는 눈빛에 나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고 유나는 내 앞으로 가까이 다가와 나를 빤히 쳐다보더니 방송실 문을 굳게 닫았어. 그리고 더 이상 방송은 들리지 않았어. 다음 날에도 낭랑한 유나의 방송이 들려왔고 나는 유나의 반으로 찾아갔어. 정유나 있어? 유나 오늘 결석했는데? 근데 유나가 학교를 안 나왔더라고. 나는 왜인지 유나가 다시 학교로 돌아올 거라는 예감을 받았고 어제처럼 동아리방에서 밤이 되길 기다렸어. 그렇게 또 12시가 되자 학교 방송이 켜졌어. 행복한 화요일입니다. 정유나입니다. 나는 서둘러 방송실로 향했어. 그동안 방송은 끊기지 않았어. 정유나입니다. 정유나 목소리입니다. 내 목소리야. 유나는 자기 이름을 미친 듯이 외쳤고 갑자기 컥컥대기 시작했어. 나는 방송실 문을 다급하게 열었고 유나가 목을 부여잡고 있었어. 숨이 넘어갈 듯 킥킥거리던 유나는 이내 토를 하기 시작했는데 유나가 뱉어낸 건 엄청난 양의 머리카락이었어. 갈색빛이 도는 유나의 머리카락과는 전혀 다른 새까만 머리카락을. 미친듯이 머리카락을 토하던 유나는 이내 기절을 했고 나는 다급하게 119를 불렀어. 그렇게 유나는 병원에 실려갔고 이후 학교를 나오지 않게 됐어. 유나의 기괴한 모습이 잊혀지지 않았던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선배들이 남긴 괴담 노트를 뒤져봤어. 그리고 충격적인 글을 발견했지. 바로 우리 학교에 대대로 전해져 오는 괴담이 있다는 거야. 누군가의 머리카락을 먹고 간절히 빌면 그 사람이 가진 걸 뺏을 수 있다. 이 괴담은 무려 50년 전부터 우리 학교에서 돌았던 이야기로 그 당시 졸업사진을 찾아보면 학생들의 머리카락이 좀 이상하게 잘려있거든. 서로의 성적, 외모, 재력을 질투해서 많은 학생들이 서로의 머리카락을 자르려고 하는 소동이 빈번하게 일어났었대. 그래서 한때 가위 소지 금지 규칙도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대부분의 학생이 모르던 이 괴담의 조건이 바로 죽은 사람의 머리카락을 먹어야 된다는 거였어. 그게 어떤 능력이든 똑같은 사람이 둘일 수는 없으니까. 유나의 뒷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작년에 유나와 같이 방송부에 들어갔던 한 친구가 여름방학 기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거야. 그리고 그 친구가 사라진 이후부터 유나가 방송을 맡기 시작했다는 거지. 과연 이 모든 일이
우연의 일치였을까? 유나는 대체 누구의 머리카락을 어떻게 구한 걸까? 그리고 그 괴담은 진짜일까? 답은 아마 유나만 알겠지. 오늘의 괴담은 여기서 끝. 앞으로 학교 방송에 귀 기울여봐. 새로운 비밀을 찾게 될 수도 있으니까. 또 다른 괴담이 궁금하다면 우리 동아리실로 찾아와. 그럼 안녕.